이제 교재 마지막 페이지 112쪽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따라 단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마지막 주제에 오셨습니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넣을지 여기 다음 단원까지 넣을지 아니면 끝까지 넣을지 그것도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 마음이시죠. 이제는. 근데 내가 중3을 좀 오래 하면서 경험했던 바 그리고 실제로 학교 시험 범위에 나오는 추세 그리고 지역 격차 이런 것들을 좀 다 생각을 해봤을 때 통계가 들어가는 학교는 정확하게 10%입니다. 인천에서 10%가 정확하게 딱 통계가 들어갔어요. 그 10%가 과연 여러분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는 저희 이미 된다고 처음에 PPT를 사놓으셨습니다. 근데 또 다른 선생님이랑 맞짱 떠가지고 졌을 수도 있어요. 수학 선생님은 여러분이 계시는데 한 분의 의견을 약간 따라가요. 한 분이 학년 문장이에요. 괜찮아. 그 학교는 그런 거 안 따져요. 그 약간 목소리 큰 사람이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약간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건데 그래서 대부분의 90% 학교는 여기 안 들어가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도 알거든. 얘가 실생활에서 그닥 쓰이는 건 평균 말고 없다는 걸. 끼껏 써봤자 평균 아니면 분산 아니면 표준 편차인데 근데 분산과 표준 편차도 요즘은 다 컴퓨터가 계산해주는 시대잖아요. 평균도 컴퓨터가 엑셀에다가 너네 엑셀은 다룰 줄 알지? 요즘 애들 보면 엑셀 못 다룬다 그래가지고 특히 남자애들은 엑셀 잘 다뤄야 돼요. 니네 군대 가서 나중에 행정병 되면 엑셀 겁나 써요. 라고 난 행정병이니까 나 행정병 출신 얘기합니다. 엑셀 겁나 많이 써요 생각보다. 그래서 엑셀 많이 쓰는데 요즘은 컴퓨터가 다 계산해주거든. 평균 같은 경우도 식값이 있고 분산과 표준 편차도 엑셀 같은 데다 집어넣어서 식값으로 계산해버리면 그만이거든. 그래서 요즘은 컴퓨터로 다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알아요. 얘가 막 그렇게 쓰잘데기 없다는 거. 빨리 와 빨리. 아직 시작 안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쓰잘데기 없는 단원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반반이에요. 넣는 학교가 있고 안 넣는 학교가 있고. 근데 내가 이쪽에서 왔을 때 이쪽은 대부분의 학교가 지금 현재 10%에 해당하시더라고요. 이쪽 학교들은 대부분이 10%에 해당이 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얘기를 좀 하자면 여러분들이 안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은 들어요. 특히 청라동 쪽에 있는 학교들은 100%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약간 변주로 하는 게 항상 초운중이었는데 초운중은 매년 바뀌니까 매년 바뀌었으니까 시험 범위가. 근데 여기는 어차피 초운중이 없으니까 초운중 얘기는 애초에 하지도 않을 거고 내가. 그래서 검암은 안 들어가요. 검암 지역은 안 들어갔었어요 항상. 검암 지역은 항상 6단원에서 끝났어요. 검암 경서 이쪽은. 근데 모르지. 올해 갑자기 청라 쪽에 선생님이 넘어가 버리면 끝. 청라에서 넘어가 버리면 시험범위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들어가면 그거지. 안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책만 꺼내면 돼. 책 꺼내면 돼. 안 들어가면 대단원 2개로 끝낼 수 있었던 시험 범위가 대단원 3개로 바뀌는 거잖아. 아니 근데 문제에 좀 더 좀 아닌가. 그리고 여기가 왜 역 같냐면은 계산량이 많아요. 단순한 노가다형 계산이 많아요. 오늘 해보면 알겠지만 단순한 노가다형 계산이 많아서 되게 귀찮아요. 실제 45분 내에서 만나잖아? 얜 진짜 귀찮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야. 단원 자체가 어렵지도 않고 단원 자체가 막 그렇게 변별력이 있는 단원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냥 계산량이 압도적으로 많아. 솔직히 나도 이거 문제 풀면서 내가 7단원을 제일 싫어합니다. 계산량이 너무 많아서. 이거 내가 풀어주기가 싫어요. 계산량이 개 많아서. 그래서 그런 단원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선생님들도 반반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대부분 나처럼 이제 계산하는 거 개 싫어하는 선생님이면 안 내요. 빼. 내가 그동안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보면 그 학교는 7단원 들어간 학교가 한 학교였어. 한 학교. 중학교가 총 10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어. 하나. 7단원 들어간 학교가 하나야. 진짜 하나만 들어가고 나머지 다 안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편했는데 여기로 왔더니 다 통계가 들어가요. 그래서 안 해줄 수가 없어서
해줘야 됩니다. 나는 계산하는 게 제일 싫은 수학 선생님이에요. 근데 대부분 계산하는 거 다 싫어해요, 수학 선생님들 중에. 저기 당공쌤도 싫어하실걸? 네, 장동쌤은 좋아. 아, 단순한 이런 노가는 계산을 좋아한다고? 그냥 너희가 풀어, 너희가 풀어, 너희가 풀어. 그러니까 그거 계산 싫어하는 사람들 특징이거든. 니들이 풀 수 있는 단순한 계산들 니들이 풀어 이럴 거거든. 나는 그래도 착하니까 오늘 내가 풀어주는 문제 한 4개인데요. 4개는 그래도 계산은 다 해드릴게요. 됐죠? 그리고 되게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인데 특히 평균 구하는 게 제일 귀찮거든요. 평균 구하는 게 제일 귀찮은데 그걸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야. 그냥 내 모든 머리에 있는 모든 꼼수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나는 최대한 간단하게 계산을 할 거야. 됐죠? 모든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꼼수들을 총동원할 거야. 그래서 뭐 테크닉도 아니야. 그냥 꼼수야 꼼수. 그냥 이거야. 계산하기 싫은 사람의 마지막 발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발악 정도는 좀 해드릴 테니까 그것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개념만 잡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개념 노트 이제부터는 좀 필요 없고요. 왜냐면 7단원 같은 경우는 개념이라고 해봤자 다 아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특히 평균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니네 맨날 시험 끝나고 내는 게 평균이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심지어 지금 여기 오늘 하는 요 대표값 단원은요 1학년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너네 할 때쯤 되면 1학년도 똑같이 이걸 하고 있어요. 1학년도 이걸 시험을 봐야 돼. 1학년들은 100% 시험을 보거든.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1학년을 했잖아요. 얼마나 그지 같았겠니. 그래서 나는 이거 하기가 싫어요. 근데 해야 되니까 어쨌든 가볍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문제 빨리 보고 아무리 길어봤자 50분 안에 끝날 거예요. 여기 내용 해주는 게 내가. 그래서 아무리 길어봤자 50분 안에 끝날 거니까 그거 끝나고 오늘 그냥 수업 시간에 책 다 풀고 갑시다. 됐죠? 오늘 수업 시간에 책 다 풀시다. 그래서 왜 야 이거 니네 숙제로 남겨두면은 이럴 거잖아. 나도 그러는데. 그래서 할 바에는 그냥 여기서 다 풀어버려요. 2시간 안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오늘 교재 112쪽에서 개념부터 가볍게 좀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가자면 그냥 뭐 적을 것도 없어요. 그냥 형광펜만 드세요. 오늘은 형광펜으로 그냥 여기 개념에다가 밑줄만 좀 긋고 가자면 그냥 진짜 대표값이라는 게 뭐냐? 라고 하면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대표가 뭐야? 진짜 반장 같은 거지. 그러니까 어떤 그룹이 있으면 그 그룹을 진짜 딱 한 단어로 표현을 해봐. 라고 했을 때 얘기하는 게 대표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그 대표 값이라는 거는 그 대표가 되는 숫자야. 다시 한번 뭐야? 그 그룹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숫자여야만 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대표 값들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밑줄만 그어놓고 갑시다. 그래서 대표 값은요? 이거예요. 그냥 자료 전체의 특징을 뭐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대표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값으로 주니까 숫자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숫자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대표값의 종류에는 평균값, 중앙값과 최빈값 이렇게 있다. 이것만 알면 되는데 그냥 얘네들이 각각 뭔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이 뭔지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개념만 헷갈리지 않으면 됩니다. 중앙값과 최빈값 헷갈려. 그럼 이제 잣대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것만 아니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개념만 좀 알고 넘어가자는 느낌으로 보자면 평균은 솔직히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하자면 평균은 별량의 총합이라고 하는데 이 별량이 그냥 뭐냐면 위에다가 뭐 까먹은 사람은 적어놓고 가시면 돼요. 이게 니네 1학년 때 배우기는 하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학년 때 배우고 오기는 하는데 2학년 때 통계 안 하셔가지고 까먹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별량이 뭐냐 라고 얘기하면 별량은 자료예요. 자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들이겠지. 그럼 걔네들을 싹 다 더한 거를 자료의 개수로 나눈 거를 평균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평균 구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거 니들이 맨날 시험 끝나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너네 기말고사 몇 개 과목 봐요? 7개, 6개. 6개? 7개? 7개? 8개? 아, 6개? 너네는? 아니, 네 기말고사 몇 개 봤냐고. 너희 기말고사 7개 봤어? 너는 몇 개 봤어요? 찬이 몇 개 봤어요? 니네 학교 몇 개 봤어요? 기말고사? 아니 너의 기말고사의 과목 개수도 모르면 어떡하냐. 3일 봤어요? 이틀 봤어요? 3일이야. 그럼 보통 최소 7, 8개야. 그럼 7, 8개야. 6개를 3일 동안 봤어?
이. 이렇게? 2학년 때문에 그런가? 2학년이 시험 보는 게 많았나?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2학년이 시험 보는 거 많았다고? 2학년이 막 중국어도 보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많았다고 그랬는데? 아, 똑같았어? 그냥 학교가 꿀이네. 하긴 이 동네는 아닌 모 학교는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날 등교 시간이 아침 11시까지래. 진짜로. 아침까지 만주는 아니 11시까지 집에서 자다 오라고. 11시까지 학교를 들어오래. 모 중학교가. 인천에 있는 모 중학교가. 그래서 11시에 들어와서 시험 하나 보고 40분 뒤에 바로 그냥 집에 가는. 그래서 학교에서 밥도 안 주고. 어느 중학교? 인성여중이라고 있어요. 이 동네는 아니야. 그래서 그 학교 애들은 맨날 아침에 8시에 학원을 불러가지고 시험 공부 시키고 보내줘. 왜? 머리는 깨워야 될 거 아니야. 니네 자습하는 것만큼의 효과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학교도 있대요. 그런 학교도 있대요. 근데 고등학교는 꿈 깨세요. 코로나 시절에는 1학년들이 막 오후 2시에 보고 막 그러긴 했었는데, 코로나 시절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다 아침 8시까지 학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고등학교 가시면 꿈 깨시고, 알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가볍게 살펴보시게 되면 이런 거지. 그러면은 7개가 평균인 것 같으니까 7개로 봅시다. 됐죠? 자, 내 국어 점수, 수학 점수, 영어 점수, 사회 점수, 현상 시험 점수가 이래? 그 다음에 역사 점수, 마지막으로 사회, 역사, 과학. 자, 이렇게 6개 있다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친구의 평균을 좀 구해봅시다. 전형적인 수학만 잘하는 친구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의 평균을 구할 때는 그냥 이거 자료들을 싹 다 모아면 돼? 그치? 이거 다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평균 구할 때는. 그래서 이거 다 평균 구할 때는 싹 다 더하고 이걸 얼마로 나누면 되냐요? 이거 6으로 나누면 그만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보통 이렇게 계산할 때 그냥 2개씩 계산해요. 2개씩 묶어서 그냥 계산하는. 그러면은 2개 정도는 암산이 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 130, 여기에 70. 그래서 얘네 200 만들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얘네 더하면 20이니까 얘가 220 나오잖아요.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럼 45 정도 안 나오겠는데? 그래서 얘는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요. 220점을 6으로 나누면 그만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얘가 30 몇 점이 나와요? 38점 얼마 뭐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38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요런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첫 번째로 질문할 건 이거야. 평균은 이 자료를 대표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일단 대표는 가능하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얘네들을 모아서 얘네들의 중앙을 찾아봤더니 이 정도쯤 되더라.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중앙을 좀 찾아보니까 이 정도쯤 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료를 조금 대표할 수 있는 수치기는 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렇게만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평균은 그냥 요렇게 그냥 가볍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봐봐. 그러면 내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보여줄 테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런 극단적인 예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실제 나의 고등학교 점수를 까겠습니다. 하나. 진짜 실제 나의 고등학교 점수를 하나 까겠습니다. 나 중학교 때 이 정도는 아니었고요. 난 중학교 때 이 정도는 아니었고요. 뭐 되게 의심 있는 눈초리로 보고 있어. 난 고등학교 때 그래도 정규 10등은 했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나 정규 10등은 했어요, 그래도. 자, 봐봐. 실제 나의 고등학교 성적을 하나 까드리겠습니다. 우와. 오. 사이즈야. 오스티. 수학. 아니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실제 나의 점수인데 과학, 한국사, 국어, 수학. 수학을 왜 이렇게 못하셨대? 우리 학교 수학 평균 15점 나왔던 시절이라. 그냥 찍는 게 푸는 것보다 더 나았던 시절이라 우리 학교는. 왜?
전교 1등이 60점이었어요. 전교 1등이. 수학은 몇 등? 이게 한 중간? 5등급? 이게 딱 5등급인가 그랬어요. 딱 중간이었어, 이게. 찍은 사람 중에 40점 넘은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진짜로. 우리는 객관식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이게, 일본어. 일본어 엄청 잘하시고. 영어는요? 영어는, 영어 점수가 여러 개라. 난 외고니까. 외고는 한 학년에 한 번 시험 볼 때 영어를 3, 4개씩 보니까 그걸 내가 대표해서 써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그냥 일부러 뺐어요. 그리고 너네 계산하기 편하라고 일부러 내가 5개만 가지고 왔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얘네들의 평균을 한번 좀 내보자 이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의 평균을 내보면 이거 싹 다 더해가지고 나누면 그만이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봐.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해.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얼마로 나누면 돼, 지금은? 그치, 5개니까 5로 나누면 그만이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쪽으로 잡았을 때 얘가 196이고, 얘가 지금 현재 얘가 99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 4를 더해주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103이니까 얘가 우리는 299가 나와요. 그럼 299를 5로 나누면 평균이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평균으로 나눠주게 되면 얘가 지금 현재 뭐 거의 50에 맞지? 50에 가까운? 어쨌든 40 몇 점 나올 건데. 그쵸, 여기까지는요? 60에 가까운 50. 아니지 않아요? 299를 5로 나누는데? 아, 맞네? 59구나. 그래서 여기 59가 나올 건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봐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균이 있어요, 실제로.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59점 뭐뭐뭐가 지금 현재 내가 평균을 냈을 때 나오는 내 실제 점수의 평균이야. 맞아? 그럼 이 59점 뭐뭐뭐가 이 5개의 숫자들을 싹 다 대표한다라고 볼 수는 있나요? 애매하지. 누구 때문에 애매하냐면 얘 때문에 애매하죠. 일본어 때문에. 얘는 4점이야. 근데 이 59점 뭐뭐뭐로는 4점은 절대 설명이 안 돼. 30 몇 점까지는 그래. 너무 내가 넉넉하게 이제 아량을 베풀어서 이 정도는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30 몇 점까지는. 그쵸, 여기까지는요? 30 몇 점까지는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4점은 59점을 대표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 자료 전체를 대표한다고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대표값으로 이 평균 하나만을 배우게 되면은 단점이 뭐가 있냐면 그래서 이게 다 이 자료 전체를 설명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물어봤을 때 이렇게 극단적인 자료가 나와버리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극단적인 게 하나 나와버리게 되면 걔네들을 설명하기는 애매해집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걔네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 배우게 되는 대표값 표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걸 대표하려고 새로 만든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2개를 왜 배워? 라고 하면 이런 경우도 설명하려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설명하려고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대표값 설명할 때 제일 좋은 예제가 나의 고등학교 2학년 성적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한번 맞춰볼래? 이거 그냥 진짜 여담인데 내가 너네한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도 대학은 갈 수 있다. 나는 그래도 대학은 한 번쯤 들어본 대학 나왔거든요. 나 전교 꼴찌야. 일본어는 전교 꼴등이야. 아니 인천에 있는 인하대 나왔거든요. 나는. 인하대 배운 거. 그러니까 전교 꼴찌를 해도 인하대를 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 학교 쌤들이 다 인하대. 아마 사회 선생님들 중에 인하대 사회교육과 출신들 많을걸요? 나 거기 있네. 저희 학교 저희가 다 인하대요. 되게 많을 거야. 인하대 출신들이 인천에 있는 지역에서 국립 선생님들 많이 되니까. 서경호 선생님 아세요? 몰라요. 중쌈쌤 아세요? 몰라. 나 그 신현고등학교였나? 헐, 신현. 신현이었나 뭐 어딘가가에 그 내가 아는 고등학교 형이 고등학생 때 그 학번 좀 차이 많이 나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지금 이쪽 어딘가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당하중학교인가? 거기에도 지금 현재 선생님 한 명 있고 아는 선생님이 있고 되게 많아요. 당하중학교였나 검암중학교였나 어디였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되게 선생님들 많이 알고 있죠. 저 지금 수학한 저희 수학 선생님 제 어렸을 때 친구 어머니. 그러면 행동을 더 조심해야 되잖아. 그래서 나도 행동을 되게 조심하게 돼요. 맨날 이제 애들이 우리 자녀가 있어. 있을 수 있지. 아, 우리 수학 때.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대표할 수 있는 자료들, 이렇게 극단적인 자료들을 대표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런 것들을 대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가져오는데 첫 번째로 가져오는 게 그 중앙값이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영어로 써줄게. 중앙값은 진짜 영어로 써주면 그냥 한 큐에 이해되거든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 한번 써주자면, 물론 한글로도 한 큐에 이해는 되겠지만, 그래서 그냥 영어로 한번 표현을 써주면 이거예요. 이게 중앙값이거든? 그러면 진짜 미들이 뭐야? 중간이지. 그럼 너네가 알고 있는 중간의 뜻은 뭐야? 가운데. 진짜 한가운데지. 그럼 중앙값은 뭐야? 그 한가운데를 찾은 거예요. 그게 중앙값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를 대표할 수 있는 첫 번째 수단은 중앙값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를 평균으로 대표값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대체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중앙값.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중앙값을 찾아보게 되면, 그래서 중앙값은 그나마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동그라미 좀 칠 건 이거예요. 반드시 얘네들은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이 보통 90% 이상 정도는 큰 거부터 쓸까 아니면 작은 거부터 쓸까라고 하면은 니네가 생각해 보면 돼. 니네가 왼쪽에 쓰는 건 가장 작은 거부터 많이 써요? 아니면 큰 거부터 많이 써요? 자료를 정리하면? 작은 거부터 왼쪽에 제일 많이 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90%는 뭐 한 순으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거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큰 것으로 나아가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만 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되게 조금 했던 그 자료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쓰는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 다 쓰면서 얘네들을 쫙 다 써.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걔네들 싹 다 이렇게 딱 잡았을 때 나오게 되는 그 값들의 차이에 집중을 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얘가 딱 한가운데 있는 숫자 하나를 딱 뽑아. 그걸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만 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나는 이 친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똑같이 그럼 중앙값을 한번 찾아본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친구의 중앙값을 한번 찾아볼 거야 라고 얘기하면은 당연히 얘네들도 그럼 작은 거부터 우리가 싹 다 나열을 해보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의 중앙값을 찾기 위해서 나는 가장 작은 거부터 싹 다 나열하니까 가장 작은 숫자가 얼마죠? 그래, 4부터. 그 다음에 얼마를 쓰겠죠? 31, 그 다음에 68, 그 다음에 96, 그 다음에 얘 마지막 제일 큰 게 100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잡았을 때 얘는 딱 한가운데 있는 게 중앙값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중앙값이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잡았을 때 그러면 두 번째로 파악하실 게 이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중앙값이라는 건 알겠고, 아까 얘기했던 평균이 59.뭐뭐뭐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평균은 59.뭐뭐뭐인데,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봤을 때 과연 둘 중에 그나마 얘네들을 조금 더 대표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걸 먼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비교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나마 둘 중에 가장 이 자료를 대표해 줄 수 있는 거는 중앙값이 아니면 평균이야? 평균이 그나마 4를 표현하기엔 조금 더 적합하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둘을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평균이 좀 더 낫다. 다시 중앙값이 대체제이긴 한데, 너네 사회 배웠죠? 사회 경제 배웠지, 4단원. 시장경제의 원리. 거기 했죠? 네. 대체제 배웠지? 네.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치. 얘가 그 대체제 관계야, 정확하게 따지면. 그러니까 중앙값이 평균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원리인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평균을 대체할 수 있는 원리인데, 중요한 거는 대체하려고 보니까 더 설명이 안 돼. 4점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4점을 더 케어를 해줄 수가 없는 상태야. 그럼 얘는 가차없이 얘는 대체제가 아직까지는 아니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중앙값은 그냥 무조건 가운데에 있는 거를 찾아주게 되면 장땡이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홀수에 있을 때는 그냥 가운데 있는 거 읽으면 되는데 짝수기 하면 그 가운데가 애매하잖아. 그래서 그냥 가운데 있는 두 개의 숫자의 평균을 낸다. 이거는 그냥 뒤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읽어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요거는 그냥 뒤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됐어요? 지금은 그냥 중앙값이 뭐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알겠니? 그러면 아직 대체제가 안 됐잖아. 그러면은 아직까지 평균이 우세지. 그러면은 뭐야? 이거에서 끝날까? 라고 하면 아니야. 하나 더 있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신에게는 아직 한 발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거야. 신에게는 아직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중앙값 다음으로 가져오는 게 최빈 값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최빈 값에서 여기는 빈이 바로 뭐냐면 그 콩할 때의 빈 아니고요. 미안해. 재미없었죠? 방금 거는? 아니요, 너무 재밌어. 와 진짜 영혼 없다. 씨. 이번 거는 내가 생각해도 개노 재미였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요 빈을 보면은 이 빈자가 뭐냐면 빈도. 빈출할 때의 빈자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시험 문제 풀 때 최다 빈출 이런 거 많이 풀 때 그 빈자야.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많이 나온다야.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값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최니까 가장.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그냥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최빈값.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생각하시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제일 많이 나오는 걸 보려고 봤더니 얘는 아쉽게도 하나만 있네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의 최빈값은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면 니네가 보통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에요. 얘네들의 최빈값을 찾으라고 했을 때 다 하나씩 있잖아. 그럼 얘네들이 싹 다 최빈값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최빈값은요 값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많이 나오는 게 여러 개면 그 여러 개의 종류가 다 똑같은 개수로 많이 가지고 있잖아? 그럼 걔네 둘 다 정답으로 인정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다 같이 하나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최빈값은 뭐야? 그냥 싹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그럼 최빈값은 이게 다야. 그럼 얘는 그냥 뭐야? 대표값을 찾으라고 했더니 그냥 다 그냥 가져다 놓고 야 니네들이 다 그냥 대표해 이런 원리인 거야. 얘가 얘네들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 대체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적합한 대표값은 그나마 평균이 그나마 제일 가장 적합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괜찮아요? 근데 사람마다 좀 기준은 좀 상대적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누가 가장 대표값으로 가장 적합합니까? 이거는 요즘은 잘 안 물어봐요. 사람마다 기준이 상대적이라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런 논란의 소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거는 그런 거는 잘 안 낸다 라는 것까지만 알고 넘어가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개념은 이게 다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단순하게 요것만 찾는 게 끝인데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뒤로 좀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115쪽에 있는 문제로 바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그냥 진짜 쭉쭉 보는 거예요 문제들을.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문제들을 쭉쭉 다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나마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몇 번이냐면 2, 3, 4가 그나마 제일 많이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번보다는 2, 3, 4가 제일 많이 나오고 1번은 뭐로 좀 많이 나오는 게 추세냐면 객관식으로 나올 때 그냥 1, 2, 3, 4, 5로 그냥 번호 깔아서 평균은 뭐다? 중앙값은 뭐다? 최빈값은 뭐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은요. 뭐 둘 중에 누가 더 크다? 이거 얘기하고 마지막에 그러면 보통 어떤 걸 많이 주냐면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대표값은 이거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정답을 고르라고 하는데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약간 논란의 소지가 없게 만들어주는 게 목표잖아. 그래서 대표값으로 가장 적합한 거는 웬만하면은 정답으로 냅두고 그 숫자 쪽에서 장난을 좀 많이 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모험을 좋아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민원 따위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여기는 5번 같은 게 그것도 나올 수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거기에 장난을 칠 수도 있어요. 우리 선생님은 민원 따위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보시기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은 한번 해드릴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보자. 자, 그러면은 여기 1번은, 자, 적을 건 없어요. 적을 건 없어요. 그냥 진짜 보시기만 하면 돼요. 지금부터는 그냥 진짜 4개 내가 한 번에 다 풀어드릴 거고, 한 번에 그냥 싹 다 보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밑에 있는 문제들은 다 똑같아서. 그래서 걔네들은 내가 그냥 한 번에 좀 다 보여드리면, 요렇게 돼 있습니다. 모자 가게에서 하루 동안 판매한 모자의 크기를 조사해서 요렇게 쫙 다 표현했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내 자료가 총 몇 개 있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료 총 몇 개 있어요? 10개. 10개 있으시죠? 그럼 나는 10개의 자료에 대한 1번 평균, 중앙값, 최빈값 다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너네가 생각을 했을 때 계산량이 제일 없는 것부터 계산을 하는 게 여러모로 편하죠. 왜냐면 머리가 좀 굳어있는 상태에서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은 계산량이 제일 없는 애부터 해서 뇌를 점점 깨우는 게 짱이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너네가 그거 먼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누구랑 누구를 먼저 찾아주는 게 제일 편할까요? 그러면. 최빈값 중앙. 그치? 둘을 같이 찾아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최빈값도 찾을 거고 중앙값도 찾을 거야. 근데 중앙값에 집중을 해서 중앙값을 먼저 찾을 거야.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돼. 왜? 중앙값을 찾으려면 자료를 정리를 해야 되거든? 그럼 그 자료 정리하는 과정에서 최빈값은 나오게 될 겁니다. 봐봐. 안 풀어도 돼. 이따가 너네가 어차피 풀 거예요. 보세요.
자, 보세요. 어차피 니네가 한 번에 풀 거예요. 그래서 팁을 드리면 중앙값을 1번으로 찾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최빈값까지는 연결돼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중앙값을 찾을 거고요. 그럼 중앙값 찾으려면 자료를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작은 거부터 해서 우리가 순서대로 다 하나씩 쓴다라고 생각해서 그럼 하나씩 다 나열을 해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싹 다 나열해 볼게요. 누가 제일 작아요? 여기에 있는 숫자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게 누구죠? 그러면은 54. 그 다음에 누가 와야 돼요? 55. 그치. 55가 두 개 있으니까 55 두 개 써주시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누구? 그치. 56도 두 개네요. 그럼 56도 두 개. 다음. 58이 아닌데? 4개인데? 그래서 58이 4개 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다음에 58, 58, 58, 58 이렇게 되면서 남은 거 2개 남았습니다. 그럼 남은 거 2개가 누구랑 누구예요? 59 끝났네? 그쵸?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됐지? 그럼 여기에서 잡아줬을 때 중앙값은 바로 누구야? 그럼 여기서 정가운데를 얘기해봐.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정가운데를 보려고 하니까 정가운데는 이쯤 사이 어딘 것 같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네 둘 다 읽으면 될까? 라고 하면 중앙값은 절대 아닙니다. 57. 중앙값은요? 좋았어. 얘네들의 평균을 내주시면 돼요. 그 중간 어딘 거잖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중앙값이 여기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앙값은요? 그냥 얘네들 사이에 진짜 그 숫자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차라리 평균이라도 내자. 이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평균은 정가운데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의 정가운데 값을 읽어주는 거야.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잡아줬을 때 나오게 되는 56과 58을 반으로 나누면 이게 57이죠? 그래서 중앙값이 57이라는 게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최빈값도 그러면 바로 드러나죠. 누가 같은 숫자로 제일 많아요? 58이 제일 많아요. 그럼 얘가 지금 현재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최빈값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58 하나만이 최빈값이 되었고 그러면 이제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 찾아야 돼요? 마지막에? 그래, 걔는 니들이 직접 찾으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평균 니들이 직접 찾으세요. 아까 내가 두 개씩 계산한 거 보여줬지? 뭐 그걸로 써도 되고 난 그거보단 그냥 싹 다 노가다는 게 좋아요. 그럼 노가다 하셔도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평균은 니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찾아주시기만 하면 될 듯? 오케이? 그러면 얘네 셋을 가지고 봐봐. 이제 여기 2번 별표. 이런 멘트들을 주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개의 값을 가지고 봤을 때 별표 좀 쳐봐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그러면 봐봐. 가게 주인이 어떤 치수의 모자를 가장 많이 주문해야 되는지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야.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밑줄 여기야. 어떤 치수의 모자를 가장 많이 주문할 것인가가 관건이겠죠. 그럼 너네가 상식적으로 지금부터 사장님이 되어봅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너네가 원재료를 수입해서 팔아야 됩니다. 그럼 너네가 무언가를 구해서 팔아야 되면은 당연히 제일 많이 팔리는 거 먼저 사겠습니까? 아니면은 제일 적게 팔리는 거 먼저 사겠습니까? 무조건 이익을 내는 게 목표야. 시장 경제의 원리는 무조건 이익을 내야 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이 시장 경제 배웠잖아. 내 가격이 왜 만들어지는지도 보이고, 그치? 너 안 배웠어? 사회 때 이거 안 했어? 1차 함수 2개 그려가지고 가격 잡고 이거 안 했어? 너네 이제 해? 와, 그럼 1학기 때 꿀 빨았네? 거기 뒤에 단어는 그거밖에 없잖아. 인구 변화 그래프밖에 없잖아. 와, 그거 제일 꿀덩어리인데. 저는 진짜 큰 단어 잘했어요. 공급. 이거요? 이거 잘하면 수학 잘하는 거예요. 이거 잘하는 사람이 수학 잘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찐으로. 왜냐면은 수학 잘하는데 이거 할 때 그림 보면서 설레. 하면서 쉽게 풀어. 근데 수학 싫어하는 애들은요, 이거 들어가는 순간 자요. 그게 한 니네 학교에 한 70%는 잘걸? 70%는 잤을걸? 아마 70%는? 근데 저는 사회 이분 이상한 거 하나 드렸어요. 자랑이다. 그거 제일 큰 것 중에서 바로 밑에 거죠. 야, 그런 거 들으면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봤을 때, 그럼 봐봐.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 너네가 요런 거를 해서 어쨌든 시장경제를 배웠다면, 시장경제가 운영되는 원리도 알고 있다면, 그냥 이거야. 시장은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돈을 가져가야 되는 구조야.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돈을 가져가야 되는 구조면 당연히 주문을 할 때도 손해를 보는 장사를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자선 사업가도 아니니까. 그러면 이거 뭐야? 가장 많이 팔린 거를 봐야 된다 이거지. 그럼 가장 많이 팔린 거에 초점을 맞췄잖아. 그럼 얘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 건 최빈값이야, 중앙값이야, 아니면 평균이야? 최빈값. 그러니까 얘는 최빈값을 봐야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가장 많이 팔린 거를 주문해야 되는 거니까 최빈값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최빈값이 누구라 그랬으니까? 58이니까 그럼 얘는 몇 센치를 제일 많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58cm를 제일 많이 사야 돼. 이렇게 얘기해주게 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찬이 됐어요? 찬이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 2번 같은 문제들은 오히려 그냥 상황에 맞게 어떤 거에 우리가 대표하면 되겠는가라는 거를 너네가 판단해서 정답을 유도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는 대표하고 있는 게 최빈값이 되는 거야. 이 멘트로 물어보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요 멘트로 물어보게 되면은 대표하는 게 최빈값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밑에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2, 3, 4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멘트들을 봤을 때 어휴 얘 한자 잘하네. 됐습니까? 한자 시험 성적이 5번이 있는데 그 5번에 대한 한자 시험 성적을 이렇게 조사했고 그랬을 때 나는 저기 있는 X를 찾으라고 하기 위하여 나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뭐 줬죠? 그치, 이 자료의 평균이 80점이다. 이걸 줬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여기 X를 찾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야. 왜? 그래야 중앙값이 나올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중앙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평균 먼저 건들 거고 그럼 평균은 보니까 4개 정도는 더 할 수 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더하면은 얘가 159에다가 나는 177을 더한 거에다가 X까지 더한 거를 얼마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치. 이게 X까지 더했으니까 총 5개죠?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5개로 나눠서 나타내 주는 게 평균 얼마가 되었다라는 걸 보여줘라. 얘가 80이다. 그럼 얘네들을 더해서 만들어낸 게 336점. 거기에 X를 더해서 나는 400점 만들어라. 이거니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X는 몇 점이 된다라는 것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쵸. X는 그래서 64점. 마지막 걸 말아먹었네요. 시원하게.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64점이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X값을 찾아주게 되면 중앙값을 구하는 건 어렵진 않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앙값을 찾아주게 되면 가장 작은 것부터 싹 다 쓰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럼 가장 작은 숫자가 누구죠? 64부터. 그럼 여기 64. 그 다음에? 76. 그 다음에? 86. 마지막이? 91이죠. 그럼 여기 딱 얘는 홀수계니까 뭐야? 가운데를 얘기할 수 있지. 그러면은 그게 정답인 거죠, 중앙값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정가운데 값이 여기잖아. 그래서 정답은 83. 이렇게 얘기해 주게 되면은 종료가 됩니다. 알겠죠? 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됐죠? 아주 그냥 원할 때보다는 행복한가 봐. 아주 그냥 여기 원할 때보다 행복하시죠? 매일 계약할 생각을 너무 쓰나요? 저거 반어법이다. 자, 여기 보세요. 저거 반어법이다. 자, 여기 보세요. 너 담임 선생님 보는 게 그렇게 좋아요? 저희 다이어트 좋아요. 맞아요. 아, 그래? 아 저희 반에 전학생이 없으면 좋겠거든. 안 온나 왜? 근데 월 수도 있죠. 저희 쌤 그런 말 잘 안 해서. 뭐 그럴 수 있지. 전학생으로 3명. 한창 그럴 나이지. 자, 여기 보세요. 한창 그럴 나이지. 자, 봐봐. 봅시다. 자, 문제를 읽어보세요. 멘트를 딱 읽어보니까 뭐랑 뭐가 아예 서로 똑같답니까? 그치. 중앙값을 구하라는 건 없고 평균과 최빈값만 구하라는 건데 둘이 서로 같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너네가 이 자료만 싹 다 대표해서 봤을 때 이 자료에서 최빈값은요. X가 어떤 숫자가 되건가 안 되건가 간에 얘네들 최빈값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이건 가능하지. 왜? 봐봐. 여기는 X가 아무리 6, 8, 10이 된다 하더라도 7이 이미 지가 혼자 3개 가지고 있는 애야. 그럼 얘가 어차피 셋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2개가 된다고 해서 나 2등 이렇게 해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1등 못 이기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1등 개 많단 말이지. 얘 압도적으로 많아요. 7점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최빈값은 그래서 뭐야? X가 뭐가 됐든 간에 값은 하나로 고정돼 있다는 거야. 됐죠? 얼마죠? X가 뭐가 됐든 간에 최빈값은 그래서 무조건? 그럼 뭐야? 평균이 얼마였다라는 걸 이용해서 구하면 되냐면 7이었다 이거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봐봐. 간혹 얘가 만약에 6이잖아.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잘 봐봐.
그럼 이건 최빈값이 될 수 있는 후보가 하나야 아니면 두 개야? 진짜 두 개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x가 6이냐 7이냐에 따라 달라지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는 x를 전제로 깔았을 때 평균이 최빈값이랑 같아지는가를 진짜 비교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변화로 7, 8, 10, 7, x, 그 다음에 여기가 6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는 약간 심성이 좀 뒤틀리신 분들은 가끔 이런 거 내시니까. 그래서 약간 니네가 이제 함정에 빠졌으면 좋겠어. 나는 낚시를 거는 걸 좋아해. 난 낚시가 취미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내실 수도 있는 거거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런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x가 되는 게 7과 6이 돼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최빈값은 하나로 바뀌는 거잖아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서 8과 10이 돼버리게 되면 최빈값은 3개가 될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최빈값은 3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가지수를 다 판단해서 구하시기는 하셔야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모든 가지수를 판단해서 구한다는 얘기는 뭐 어떤 얘기를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거냐면 첫 번째로 최빈값의 입장에서 봤을 때 최빈값이 6 아니면 7이야 라는 걸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x 자체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6 또는 7이 되는 애를 가지고 하나씩 넣어보서 평균을 구해보는 거야. 그럼 그 평균을 구해본 게 내가 생각했던 최빈값이랑 똑같은 게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하나하나 비교를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런 문제가 진짜 100분의 1 정도로 하나 나와요. 완전 옛날에는 엄청 자주 나왔고 요즘 그렇게까지는 안 내는데 100분의 1 정도의 확률로 나오기는 해요. 0.01% 정도는. 그러니까 알고는 있으란 얘기예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너네가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갑자기 여기를 나가면서 갑자기 눈이 약간 좀 반쯤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눈이 약간 반쯤 이제 좀 안광이 삭제가 되셨다. 그러면은 요런 것도 내실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는 팁을 드리면 무조건 언제 풀어야 되냐면 맨 마지막에 푸세요. 이건 답이 없어요. 그냥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에 쩔쩔매고 있으면 다른 뒤에 있는 쉬운 문제 못 푸니까 이건 무조건 만약에 이렇게 나와버리고 이 아이디어가 정답일 것 같아 라는 판단이 딱 들어버리잖아? 그럼 가차없이 넘기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런 문제가 나와버리면 그냥 가차없이 넘겨버리시면 그만이에요. 여기 있는 3번과 밑에 있는 유제 3번 정도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요 정도는 아니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3번 정도는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마지막 4번입니다. 자, 얘 하면은 내 설명은 끝이에요. 보세요. 얘 하면 나의 설명은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 4번 보시게 되면 자, 이 친구도 좋네요. 이 다음 자료에 뭐가 지금 이제 8이라고 주어졌어요? 동그라미 중앙값.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되는 건 중앙값을 만드는 거죠. 그럼 중앙값을 찾으려면 이 친구 싹 다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나마 다행이죠. 이 친구는 정리가 돼 있어요? 아니면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누구 빼곤? x 빼고. 그러면 x만 빼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에 잡아보게 되면은 봐봐. 그래서 여기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3과 5랑 9랑 11과 12 그리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 사이 이 6개 자리에다가 x를 끼워 넣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이 생각해 줄 수 있는 게 x가 여기 아니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여기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쪽 둘 중에 하나에 쪘다라고 합시다.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연두색만 얘기를 좀 해보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가질 수 있는 첫 번째가 연두색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즉 x가 완전 왼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를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는 x, 3, 5, 9, 11, 12 이렇게 주는 경우가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주어졌을 때의 중앙값은 그럼 어디서 만들어질까? 이거 먼저 생각하시면 그만인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의 중앙값은요? 누구랑 누구의 평균이 될까요? 지금은 보니까 그렇지 5, 9, 5, 9 얘네들의 평균이 되겠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의 평균이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7 중앙값 8이라는 말에는 어차피 말 안 되지?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x가 지금 이쪽 오른쪽 끝에 가도 가능은 하다는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갔을 때를 내가 두 번째로 생각하시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3, 5, 9, 11, 12 그리고 완전 극단으로 보내버릴 거니까 x가 그냥 여기 있다라고 칩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중앙값은요 누구랑 누구의 평균이 될 거니까 2번 중앙값은요 누구랑 누구의 평균이 되죠? 9랑 11. 그치? 얘네의 평균이 2번 중앙값이 되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의 평균을 구했더니 얘는 2번에 얼마니까요? 10이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원했던 중앙값이랑 또 맞아요? 아니면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안 맞아요. 그 말은 뭐냐면 봐봐요. 이쪽 양 끝으로 들어가는 거랑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쪽 양 끝으로 들어가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네가 중앙값이라는 거를 우리가 원했던 값으로 끌어낼 수는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 그쵸? 그러면은 뭐야? 얘네들을 우리가 판단하는 건 아닐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씩 지워나가는 거야, 원래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하나씩 지워나가면 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x가 여기 아니면 여기 낄 수밖에 없겠네. 라고 하는데, 그래봤자 중앙값은 얘네들이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이쪽에 있든, 이쪽에 있든, 그게 그거잖아요? 중앙값은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저기 가운데에 낀 그래서 내가 실제로 찾고자 했던 중앙값이 x랑 9를 더한 거의 절반이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구한 게 8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x값 찾아주게 되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봐봐. 처음이니까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처음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충 감 잡을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보일 텐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보통 중앙값을 찾으라고 하면 그럼 나머지 자료들끼리는 그나마 이렇게 크기 비교가 되는 거고 그 사이에 x를 끼울 거야 라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바로 판단이 서야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판단이 거기서 끝낸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중앙값은 어차피 얘가 짝수거든. 그러면 중앙값은 어차피 가운데에 있는 값 두 개의 평균을 내는 것이 정답이야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가운데 게 되는 게 실제로 여기 5개로만 보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x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얘네가 가능해지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누가 가능해질 거냐면 얘네가 가능해질 뿐 나머지는 어차피 중앙값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게 드러나게 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보통 짝수계의 중앙값을 구하는데 여기에 뭔가 자료가 비어 있잖아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럴 때는 보통 뭐부터 판단하시면 끝이냐면 여기 가운데의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양옆의 거랑 각각의 평균을 내봐.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각각의 평균을 내면 이거 증명되고 이거 증명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둘 중에 하나에 걸려버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인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그 둘 중에 하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뭐 하나 걸렸잖아? 그럼 걔로 가져오시면 되는 거고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 이 둘 다 안 됐다. 그렇게 돼버리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둘 다 안 됐다가 돼버리면 이 가운데랑 여기 있는 x랑 더한 게 정답인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중앙값을 구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값을 구하는 아이디어인데 그 중앙값을 구하는 아이디어는 어차피 두 개의 숫자만의 평균을 구하는 게 중앙값이라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를 하는 것을 이렇게 판단해봐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일일이 쓸 필요는 없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좀 풀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끝. 이게 다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대표값은 이게 전체입니다. 그래서 2교시 되면 쉬는 시간 좀 갔다가 지금 2시 10분까지 쉬고요. 2시 10분 되면 114쪽에서부터 그냥 쑥 다 풀어버리시면 됩니다. 쉬었다 갈게요.